네, 안녕하세요. 네. 20년 동안, 벌써 20년 됐네요. 네. 대한민국에서 쇼호스트를 최다 배출한 네이버의 최다 배출이라고 당당히 등록할 수 있는 이원석 쇼호스트 아카데미의 이원석입니다. 네. 되게 쑥스럽네요. 네. 자,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썸네일 뭐고 보고 들어오셨어요. 라이브 커머스 나는 왜 잘 안 될까?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들어오셨죠? 궁금증을 갖고 들어오셨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은 도대체 몇 시간을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정답은 없지만 남들이 많이 하는 시간대를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보통 1시간씩 방송하잖아요. 잘 보면 10시에 시작하지 10시 반에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11시 시작하거나 12시 시작하지 12시 반에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대표님이 저에게 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려드린 것이 바로 이왕이면 10시 반에 하던가 11시 반에 하던가 12시 반에 해라.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다 10시에, 11시에, 12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라고 얘기 물어보신다면 모든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내 프로그램이 첫 화면에 잘 뜰 수 있게끔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이 방송하고 있으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11시에 시작한 사람은 12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쯤에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 알고리즘이 대표 화면에 뜬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앞에 했던 1시간보다는 그 12시부터 30분 사이에 그 30분의 매출이 훨씬 더 높았다. 혹시나 이런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11시 시작하지 말고 12시 시작하지 말고 12시 반에 한번 시작해보세요. 12시 반이 또 괜찮은 게 뭐냐면 12시 반이면 이제 식사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담배 한 모금 피거나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이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쯤에 모바일을 본다고 합니다. 그때 뭐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동영상으로 쇼핑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많이 본다고 하니까 12시 30분에 시작해서 1시간 말고 1시간 반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방송하는가? 이왕이면 저는 낮에는 주부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집에 좀 한가로운 시간, 그죠? 또 직장인들이 이렇게 밥 먹고 조금 약간 시간이 여유 있는 시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갈 때 그 차 안에서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모바일을. 그래서 그 시간대가 지금 제일 괜찮다라는 시간으로 데이터가 많이 결선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떨까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5시 반만 되면 눈 떠지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많아지는 건가요? 네, 아니 분명히 늦게 잤거든요. 근데 한 5시 반, 6시 되면 분명히 눈 떠집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대 눈 뜨시는 분들이 모바일에 그래도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머리가 딱 들으면 화장실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와서 핸드폰 봐요. 그때 모바일 커머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남들이 안 하는 시간대, 남들이 안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시간의 활용을 잘하라. 첫 번째가 언제 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의 활용을 잘하는데 이게 보면은 1시간 방송이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만 한 5분 해. 1시간에서 그 오프닝만 5분 하면 전 되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상품이 주인공 아닙니까? 뭐하러 내 소개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그죠? 오래 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활용, 본인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공은 상품이니까요. 두 번째,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만
딱 시작해서 한 15분, 20분만 해. 설명만. 장점만. 장점이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설명하면 장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3분에 한 번, 4분에 한 번이든 3분에 한 번이든 이런 구성 조건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만 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20분 다 듣고 있다가 장점도 얘기하고 신뢰도 얘기하고 공감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 다 듣고 한 20분 끝났어. 그때 사야 됩니까? 아니죠. 그 중간에 듣다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짠 대사가 와 이거 내 피고 살인데 이 좋은 얘기인데 왜 안 듣지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중도가 1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많은 얘기를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만 뽑아가지고 이왕이면 장점에서 하나, 가격적인 조건에서 하나, 신뢰에서 하나, 그리고 마음적으로 공감되는 멘트 하나를 골라서 뭉쳐서 3분 정도 안에 그 멘트를 1시간 동안 반복하는 게 오히려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20분만 설명하면 주문 전화 잘 안 했죠. 그렇죠. 빨리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한정식집이 장사가 잘 되나요? 냉면집이 장사가 잘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비교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한정식은 좀 비싸죠? 근데 들어와서 되게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근데 냉면집은 어때요? 냉면도 뭐 싼 건 아니죠. 근데 먹고 15분 이상 있나요? 20분 이상 있나요? 그렇게 길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은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제 말의 목표입니다. 30분 동안 20분 동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필요한 셀링 포인트들을 하나들을 너무 많이 말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3분 내에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제품의 장점이요. 이거 좋아요. 그리고 이거 좋습니다. 근데 셋까지 가지 말고 근데 이 제품을요.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는요. 이 가격대에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과 여기에 가격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왜 오늘 사야 되는지 오늘 방송 중에만 이 조건 준다지 않습니까? 얘기 들렸죠? 여기 하나 더 얘기한다면 공감 멘트 하나 던져주는 거죠. 어떠세요? 물론 이게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살면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나이대에는 나한테 뭐가 맞는 건강식품이 있는지를 자꾸 드셔보시고 찾아보시고 이게 나한테 맞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닐까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짧고 굵게 두 개 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겠죠. 건강하십시오. 건강합시다. 투자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께서 희망을 갖고 여러분께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면은 장점과 신뢰성, 공감 멘트, 구성 얘기들을 조목조목 붙어서 빨리빨리 돌렸을 때 아무래도 효율적인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지금 영상 나오고 있죠? 67세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 방송을 제가 집에서 지켜보는데, 네, 저희 어머니라서, 네. 재밌기도 했지만, 일단 자중 영상 보세요. 손을 옆에 있는 친구도 저희 제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데, 어때요? 손이 영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적당히 하면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손을 안 내리고 있죠. 네, 속으로 그랬어요. 엄마 손 내려. 엄마 손 내려. 엄마 손 내려. 자, 저게 3분인가를 저렇게 손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직전에 서울시장 선거 알바를 했었거든요. 횡단보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보는 사람의 느낌은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 아유, 이 사람 초짜다. 아유, 이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래. 채널 돌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일부러 실수해라. 실수라면 더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롯데홈쇼핑에서 2001년도에 첫 방을 하는데 입사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인사하라고 기회를 주더라고요. 자, 셋, 둘, 이어피스로 들려요. 자, 이원석 씨 첫 방입니다. 멘트 갑니다. 셋, 둘, 하나, 큐!
제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멘트를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PD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원석아! 언제 봤다고 반말인지 모르지 못해도 원석아! 야, 슛 들어왔어. 뭐해? 빨리 방송해! 난리가 났어요, 아주 PD가. 오디오가 너무 컸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멘트를 했죠. 아, 제가 멘트 안 하고 있었더니 여러분, 네, 엔진한지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저 친구가 저걸 어떻게 저 상황을 모면하나 채널 안 돌리고 도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이때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 네, 요 가까운 카메라로.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 집중력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부터 시청자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방송 끝나고 PD한테 네, 심할서스라 그래서 네, 심할서스. 자, 그게 2001년이니까 20년 전이에요. 저는 그때도 되게 실수를 일부러 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처럼 오히려 세련된 말투를 갖고 있는 사람, 인위적입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뭐 밭에서 뭔가 채소를 열심히 기른다 그러면 그냥 시골 사람 말투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인간미 있고 장점이거든요. 굳이 저처럼 꾸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뭔가 편안하게 그냥 와이프랑 얘기하듯 편안하게 얘기하는 방송을 하셨을 때 좋은 효과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근데 어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가는 거지? 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냐? 자, 그래서 어머니 제가 손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 잘하지 않아도 돼요. 방송에 오히려 실수를 했었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지켜본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은 꼭 화려하고 이렇게 무대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일하던 집 마당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그냥 인간적인 아저씨 말투, 아줌마 말투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더 잘 알아들어요. 더 인간적으로 받아보고 채널 안 돌리고 다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냥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방송을 따라했을 때 저에게는 큰 변별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한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봅시다. 인사부터 한번 볼까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루에도 한 30개, 40개 방송을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전부 다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죠? 남들이 다 강남에 땅 살 때 강북에다 땅 샀어야 돼요. 그죠? 남들이 다 아파트 살 때 강남에 있는 땅을 사는 게 낫던 거예요. 그죠? 남들이 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뭐 이렇게도 되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도 되고요. 아니면 인사 안 하고 그냥 안녕 그래도 되고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됐을 때 자기만의 색깔이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톤을 낮춰서 얘기하는 사람들 없고 자, 안녕하세요. 마치 목소리 굉장히 누가 얇은 듯 너무 듣기 힘들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목소리가 높아서 텐션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장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진실성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봤을 때 높은 톤을 오래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의 춘추 전국 시대다 보니까 남들처럼 높게 얘기하는 게 좋아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자기 톤으로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톤으로 얘기해도요. 본인만 텐션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끝까지 오랜 시간 잘 들을 수 있어요. 단 이 톤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의 템포를 좀 빨리 얘기하면 절대 텐션 쳐지지 않거든요. 자, 그게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톤을 높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톤으로 가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말을 너무 매끄럽게 잘한다라가 누구의 기준이에요? 뭐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말솜씨가 좋은 분들이 있겠죠. 근데 말솜씨가 좋지 않아도 나쁘지 않아요. 편하게 자기가 말하는 말투,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하는 말투 그대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제발 좀 아까도 계속 부탁드리지만 제품 설명 좀 하지 마요. 제품 설명이 물론 없으면 안 되겠지만
하면서도 끌어들여야 될 거예요. 제품 설명만 하면 반드시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자꾸 뭘 해야 되냐면 허튼 소리를 해야 돼. 허튼 소리가 뭐예요? 와이프의 뒷담화. 네. 와이프를 물론 사랑하시죠. 근데 와이프에 대한 디스를 하시거나 본인에 대한 디스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디스는 자 지금 보면 이게 풍성한데 네. 옆으로 넘겨서 그렇죠. 이게 잘 보면 여기가 좀 비었어요. 그래서 있는 머리를 이걸로 다 넘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좀 나왔을 때 굳이 창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나이 들어가는데. 그죠? 언젠가 심으면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거 보이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설명이 80%라면 20%는 나에 대한 디스를 조금 이야기해 줬을 때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오히려 저의 인간미에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디스를 이야기하세요. 디스. 어떤 얘기 좋아할까요? 적당히 야한 얘기? 너무 야하면 안 돼요. 네. 욕은 안 돼요. 적당히 야한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제품을 쓰면요. 아침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 절약하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신혼부부에게 아침 3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야했나요? 안 야했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정도 얘기는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원하는 설명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또 그런 주접떠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번 경우는 보십시오.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뭐 있죠? 일석이조, 마당 썰고 동정 죽고 한꺼번에 남자친구 동시에 둘 만나고 그건 안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안 되죠, 네. 썰렁할 수 있지만 얘를 톤 높여서 얘기하면 좀 썰렁한데 톤 낮춰서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아요. 한 김에 이런 멘트 한번 더 해야겠다. 자, 여기 제 다이어리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 다이어리 한 20개 있어요. 2001년부터 쭉 여기 보면 제 이름도 각인돼 있고 이렇게 은색으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설명이고요. 재밌게 좀 주접떠는 멘트를 하려면 어떤 게 있냐면 자, 그럼 요 다이어리는 제가 한 36,000원 주고 샀는데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이 안에 써 있는 내 모든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얼마일까요? 억으로 따져보세요. 억으로 얘기해보세요. 1억? 2억?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10억? 엄청나겠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억. 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썰렁하면 어때? 자, 요거 하고 우리의 본분은 뭐다? 이제 설명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이 제품은요. 진짜 뭐 추억은 제가 좀 너무했지만 기억? 네, 기억도 너무했지만 어쨌든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이어리는요. 내 기억은 한계가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 10년 전에 이 다이어리를 딱 펴서 이때 이랬었구나. 야, 그래 맞아. 이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한 번 슬쩍 웃는 이 미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써보세요. 다이어리 안 쓰는 건 인생의 모독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쓰십시오, 다이어리. 35,000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면 훨씬 더 좋은 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브 커머스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아직도. 그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자,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사서 공부한다. 책상에서 공부한다.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일단 이태원을 가십시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 말을 걸어요. 헬로우, 안녕. 너 바쁘니? 너 나랑 커피 한 잔 5분 할래? 5 minute? Together? I'm not bad guy.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어설프지만 떠듬떠듬 단어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몸으로 배운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고요. 그 반복을 통해서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책상에서 억지로 외운 것보다 그분들과 얘기하는 그런 실습을 반복했을 때 훨씬 더 내가 영어를 빨리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뭔가 다 준비하고 나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물론 취향은 다르겠지만 일단 한번
DID 해보십시오. 이게 뭔가요? 들이대. 한번 열어보고 2명이 지켜보나 3명이 지켜보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죠? 그런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ID 아시죠? 들이대십시오. 들이대 봅시다. 해보면 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갑시다. 파이팅입니다. 아까 빼먹고 있었다. 시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남들보다 다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방송을 지켜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상품을 팝니다. 이 상품을 파는데 이 상품을 얘기하고 설명만 해도 안 되지만 처음에는 있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얼마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설명해봐야 일단 가격이 내 안에 딱 들어오지 않고 나서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란 얘기를 계속 3분에 4분에 한 번씩 반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때는 눈으로도 저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다 가격표를 붙여주면 훨씬 더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 여기에다 가격표를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물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눌러보면 가격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딱 봤을 때 상처 보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가격표를 딱 붙여놓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거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항상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2개에서 하나를 주는데 9천 얼마가 8,900원이구나. 요것들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두면 훨씬 더 여러분께서 이익을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시간 활용, 손을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길게 얘기는 안 하고 짧게 이야기하겠지만 방송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확실히 처음에 설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 제자가 운동기를 갖고 왔는데 운동기를 딱 들고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구는 이런 거에 쓰는 것이며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이게 10분 걸리더라고요. 10분 동안 장사는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를 처음부터 합해서 하면 어떠니? 그렇죠. 설명할 거를 처음부터 운동하면서 설명을 여기다 버무리면 좀 더 빨리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만 전달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손 뭐 할 거예요? 얘를 들고 자꾸 움직여야 돼요. 방수를 얘기할 때 입으로만 방수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왕이면 직접 시연을 합시다. 여기다가 물 담아두고 담궈서 넣어요. 그리고 딱 털어요. 그러고 나서 휴지 갖다 묻었을 때 자, 휴지 하나도 안 묻어나죠? 방수가 됩니다. 라고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동작, 시연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전달력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리자면 얘기할 때 이 제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눈이 침침해져서 많이 걱정되시죠?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대사를요. 걱정되시죠? 되실 겁니다.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연기력까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보다는 정말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똑같은 대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올림픽 그 탁구 선수 중에서 중국 여자가 뭐라고 했대요. 근데 차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화이팅 하나 보다. 뭐 말 못 알아듣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차오라는 말이 엄청난 욕이었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삐 처리해 주세요. 네. 18. 자, 얼마 전에 우리 배구 선수 그 선수도 식빵이라고 얘기해서 근데 워낙 그분이 이미지가 좋은지 욕했다고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한번 진짜 잘 안 풀리니까 했구나. 식빵. 네. 이해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탁구를 칠 때마다 상대는 우리 팀이었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막 감정 넣어서 눈 부리면서 차오!
18! 18!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몰랐지만 그 표정으로도 얘기해서 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할 때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저는 대사만 하지 말고 진심을 넣어서 얘기할 때 눈으로도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키웠잖아. 내가 정성 들여서 키웠잖아요. 그러면 꾸미지 마요. 사실 그대로 진짜 내가 잘 만들었어요. 나를 한번 믿고 구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사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키웠어요. 저를 믿고 한번 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입해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하러 나왔는데 설명만 하고 있어.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설명충 좀 냅시 맙시다. 설명 그만하고 이왕이면 내가 키우면서, 이거 내가 키우면서 그때 와이프가 새참을 잘못 들고 오는 바람에 새참 못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더 좋아한다니까. 실수한 얘기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꼭 공부한 얘기만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바가지 긁었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자, 저도 와이프가 있는데요. 네, 다들 놀라시는 분위기네요. 네. 저 와이프하고 사랑하는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와이프를 내가 버릴 뻔한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더 듣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제품 얘기만 하지 말고 한 8대2 비율로 20%는 내 디스, 와이프 디스, 뭐 아니면 제가 좀 실없어 보인다라는 정도로 주책 떠는 이야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하도 권투를 많이 해가지고 강의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때요? 그런 모습도 나의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저 사람이 제품 가지고 사기치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했을 때 너그러워지십시오. 그 실수를 시청자들은 더 좋아합니다. 많이 실수하십시오. 안녕.